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사실 정말 많이 모시고 싶었던 친구인데 정말 뭐 좀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래도 지난번 촬영했을 때 남학생이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그 항공과 입시 준비생 전체 중에 남자 1등이다, 전국 1등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했고 항상 합격할 거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해줄 친구도 제가 이제 서울, 부산 계속 수업도 하고 특강도 하면서 반드시 합격할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일차 때 뭐 좀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인하공전 합격 못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의 친구였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수시 2차에 합격을 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합격생을 모셨습니다. 박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부터 테디쌤의 수업을 듣고 인하공업 전문대학 수시 2차에 최초 합한 학생입니다. 네, 이번에 경쟁률이 70대 1이 넘었었고, 이 친구는 사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모범생적인 친구인데 유독 다른 곳보다 딱 인하공전 한 개만 딱 목표로 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 대학을 많이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하고 그 과정이 힘들었을 건데 끝까지 이렇게 결과를 내어줘서 너무나도 좀 감사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늘 하던 질문이지만, 이 친구는 저와 이제 가장 먼저 26학년도 수업을 함께 했던 친구 중 한 명이거든요. 가장 오래 수업을 들은 친구 중 한 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쌤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12월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대형학원에 다니면서 특별한 피드백을 받는 것 없이 그저 잘한다는 근거 없는 칭찬만 들으며 발전 없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테디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고, 그렇게 고1 때부터 밥 먹을 때는 항상 테디쌤 영상을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봤음에도 강한 열정과 테디쌤이라면 제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테디쌤 수업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생각했고, 올해 첫 정규과정 수업 신청을 받으실 때 바로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고 진짜 밥 먹을 때마다 봤어요? 네, 정말 밥 먹을 때마다 오. 테디쌤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음. 올라오는 매 영상을 다 시청하긴 했지만 음. 선생님의 합격자 인터뷰 영상을 가장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항공과 테디쌤 채널뿐만 아니라 그냥 테디쌤의 채널에 있는 승무원 관련된 영상을 전부 다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진짜 뭐 항공과 테디쌤 채널도 중요하지만 뭐 입시 정보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입시를 넘어서 항공사 승무원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항공과 테디쌤을 통해서 이 영상 보고 있지만 테디쌤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도 테디쌤까지 꼭 같이 좀 보신다면, 요즘에 릴스, 쇼츠 현실적인 거 되게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친구의 그런 기본적인 내신 성적, 스펙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할 건데,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인하공전 기준 내신, 그리고 키가 얼마인지, 들어갔을 때 이제 몸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대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MBTI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키 166에 몸무게는 50kg로 수시 2차 면접에 임했고, 내신은 인하공업 전문대학 기준으로 2점 후반대였습니다. MBTI는 ESTP입니다. 테디쌤과 같은 MBTI입니다. 텐션 되게 높은 친구네요. 되게 성실했거든요. 그래서 난 J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수업을 저희가 그래도 한 7개월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본인 수업하면서 좀 가장 집중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차별화된 보이스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보이스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테디쌤의 표현력 수업과 수많은 모의 면접을 통해 좋은 답변에 어울리는 탄탄한 보이스를 만들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표현력 수업이나 보이스 수업을 잘 따라오긴 했지만 본인만의 좀 방법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이거 하니까 수업할 때 좀 더 실력이 극대화되더라 라는 부분. 저는 제가 따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숙제를 가장 열심히 한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테디쌤 수업을 듣다 보니 밤을 많이 새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숙제량이 많기도 하고 또 한 번의 숙제를 완벽하게 끝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그저 숙제를 열심히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막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숙제로 내진 않는데 그걸 좀 횟수가 어느 정도 좀 많긴 하거든요. 그것만 잘 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아마 그 한 번 한 번을 좀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 개인적으로 어떤 파트 섹션의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됐었나요? 저는 테디쌤 수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표현력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쇼 세트 대본을 연습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면접에도 적용하다 보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표현력이 생긴 것이 큰 도움이 됐고 실제 수시 2차 면접에서도 표현력이 합격에 있어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맞아, 이 친구가 보이스 표현력이 되게 좋았어요. 뭐 답변도 잘 만들고 잘 외우고 자연스럽게 잘 말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 이제 모여있는 특강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이거 읽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말 했거든요. 이 친구 진짜 잘하고 꼭 합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일단 약속을 지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1차 그리고 수시 2차 이렇게 그 시간들을 앞두고는 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테디쌤께 배운 면접 실력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차 때 불합격을 확인하고 2차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매일 답변 연습은 당연하고 면접복을 전부 다시 사기도 하면서 최상의 모습으로 면접에 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kg 정도를 더 빼고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마른 몸무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1차 때에 비해 최선을 다해 감량하고 면접에 임한 것도 1차 때의 결과를 바꾸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임기응변 능력을 키운 것도 도움이 됐는데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2차를 준비할 때는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께서 조금 신박하고 이상한 질문을 주셨고 그에 맞는 답변을 내뱉는 연습을 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네요. 일단 사실 면접을 일단 잘하려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준비된 답변은 완벽하게 암기하고 숙지해서 정말 좀 편안하게 지금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들려주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좀 준비 안 된 즉석 질문에 대한 즉석 답변 연습도 저희가 데일리 과제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 수업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라도 뉴스 기사나 좀 황당한 질문들, 어이없는 질문들 이런 것들도 예의 갖춰서 센스 있게 너무 길지 않게 불필요한 말 없이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정리 능력을 한번 갖춰본다면 합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수시 2차에서는 면접 질문 어떤 거 받았고 좀 답변 방향성 어떻게 했었는지 최대한 그 순간 상상하면서 생생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참고로 1차에서는 면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제가 후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보기도 했었고 그날 제가 지원도 나갔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교수님들마다의 좀 특징도 다 다르고 니즈도 다 다르세요. 그래서 교수님과의 합과 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외모만 딱 보시는데 그 외모의 스타일이 본인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잘 웃고 아무리 면접 답변을 잘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면접관님은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을 때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예의 갖춘 좀 예절 바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니면 정말 본인의 생각, 노력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다 기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운이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는 운인 거죠. 막연한 운이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2차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원 동기, AI 시대에 필요한 승무원의 자질, 그리고 가고 싶은 나라 받았습니다.
답변은 간략한 3줄 혹은 2줄로 답변을 했고 답변이 길어지는 친구는 교수님께서 바로 피곤해하시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하공전은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답변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흔한 내용일 수 있어도 짧은 답변 속 표현력을 넣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가득 적어서 답변을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나라 답변을 할 때 사르르라는 단어를 표현력 가득 넣어서 답변했을 때 무표정이셨던 교수님께서 저를 보곤 살짝 웃어주셨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들어간 조언들이 답변 내용은 정말 좋았는데 약간 글 읽듯이 읽기도 해서 표현력에는 자신 있었던 제가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과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서 뵀던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걸 이 친구를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네. 그냥 오히려 쳐다보지 않으시는 느낌이었다 했는데 어찌되었던 그 교수님께서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저희 학생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피드백 할 게 없다. 정말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았구나 역시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합격 시그널을 엄청 주거나 그러진 않으셨다 했죠. 네. 그런데 아마 면접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끼리 좀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또 저희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교수님들의 혹은 다른 면접관님들, 관계자분도 들어오시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포인트 있을까요?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번째, 3번째 답변 모두 교수님께서 저만 쳐다보지 않으셔서 조금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답변을 할 때 제가 대한항공 관계자이신 것 같은 분을 쳐다보고 답변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계신 교수님과 왼쪽에 계신 교수님께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이렇게 옆눈으로 슬쩍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꼽자면 그게 합격 시그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거 같은데 딱 보고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되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가서 그 친구 괜찮죠. 몇 번. 이런 게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 번으로 면접에 섰었어요? 3번으로 면접에 그럼 임했습니다. 딱 중간이었겠네요, 네. 거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되돌아보면 이제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 대한 칭찬 한번 해보시죠. 저는 매주 테디쌤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루하루를 약간의 압박 속에 살았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테디쌤께 한번 칭찬을 듣게 되면 약간 중독처럼 다음 수업 때도 무조건 칭찬을 받기 위해 매일 답변도 정말 많이 연습하고 혼자 영상도 정말 많이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테디쌤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실제 교수님께서도 저를 좋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테디쌤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그냥 매주 있는 테디쌤 수업을 위해서 입시생활 하신다면 합격증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칭찬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제가 모든 친구들에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하는 친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잘하는 경우에만 그 친구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이제 이 친구는 칭찬을 특히 많이 받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 주의 칭찬이 본인에게 되게 뭔가 도파민과 보상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 했었다라는 건 저도 방금 들었는데 그렇네요. 이게 솔직한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칭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집중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입시를 하는 내내 왜 미리 감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급하게 빼느라 덜 먹는 방식으로 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답변 연습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못한 날도 많았고 그런 제가 조금 한심하게 느껴져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면접 연습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이어트도 항공과 입시에선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는 제가 봤을 때 6개월은 잡고 가면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3개월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만 쫙 하면 일단 멘탈도 나가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도 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건 관리를 평소에 나의 가장 예쁜 모습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먹으면 하루 정도는 풀만 먹습니다. 포케만 먹어요. 그래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쌤도 돼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수시일차에 어쨌든 목표했던 대학교 인하공전 딱 유일하게 이 친구는 다른 데 지원을 거의 안 했거든요. 4년제 다른 거 2개 지원을 하고 딱 인하공전 지원했는데 탈락하고 힘들었을 텐데 왜냐면 다 주변에 다 될 거라 했으니까 솔직히 좀 어땠어요 심정이? 그리고 멘탈이 좀 어땠고 어떻게 좀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저도 처음 듣는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때 예비 번호도 받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멘탈이 붕괴된 상태로 2차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멘탈을 잡으려고 하기보단 슬플 땐 울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하소연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타입이라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 켜서 답변을 읽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불안하실 땐 그냥 내가 불안할 틈도 없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몰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뭐 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뭐 속상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근데 이제 F인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고 이게 또 MBTI가 N인 친구들도 문제가 많아요.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인하공전을 간다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승무원에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상상 미래는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반성해서 바꾸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사의 시점은 현재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과거를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진짜 현금보다 황금보다 확실히 틀딱 같은 말이지만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에 집중해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조언, 응원, 격려, 채찍질 다 괜찮습니다. 저는 운 또한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차별화된 답변, 그리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보이스, 그리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미지까지 갖춰야 면접 당일에 떨리는 공간에서도 자신있게 면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하는 1년 동안은 매일 답변 연습과 미소 연습은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당연하게 준비하시고 항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다면 합격은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격생 친구는 그러면 어디 항공사에 합격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대한항공과 에어프레미아 가장 가고 싶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제 그 면접 답변 만들 때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제 수업을 선택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항공과 입시 학원도 이제 좀 불성실하게 가르치는 곳도 있다면 좋은 곳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과 저희가 완전히 다른 차별점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일단 정말 저희는 객실 승무원 합격을 정말 완벽하게 많이 해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곳은 단기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이 승무원 합격자들 뭐 항공과도 그렇고요. 뭐 한 달 과정, 2주 과정, 1회 수업, 원데이 클래스 저희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3개월 이상 우리 학생이 가장 먼저 수료했던 그 3개월 과정 이상을 한 친구들만 객실 승무원 합격자 데이터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많아요. 합격자 수가.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성 어떻게 합격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합격이 가장 최적화된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아마 지금 시점으로는 내후년 이제 27년도 되면 다시 또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시행착오 크게 겪지 않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제 항공과 입시가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많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의 경쟁률도 많이 올라가서 이게 AI 버블이라고 주식 가격이 이제 실체가 없는 회사들도 막 오르는 그런 게 이제 메인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떡상하게 되면서 이제 주변의 기업들도 같이 오르면서 이제 버블이라는 게 생겨요. 저는 이게 항공과도 좀 버블이 생길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버블이 언젠가는 꺼지고 나면 진또배기라 해야 되나? 진짜 메이저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최상의 최고의 선택지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는 게 여러분들과 동갑인 여동생을 둔 저의 오빠 된 삼촌 된 그리고 먼 훗날에는 아빠와 같은 마음입니다. 항상 올바른 방법으로 안내해서 합격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